2000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교수 132명에게 미국 역대 대통령 리더십 순위를 매겨달라는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3위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2위는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1위는 조지 워싱턴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1달러 지폐의 앞면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32년 2월 22일) 당시 영국의 북미 식민지였던 버지니아 웨스트모어랜드 카운티에 살던 아버지 어거스틴 워싱턴과 어머니 메리볼 사이에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아버지 어거스틴은 첫째 부인이었던 제인 보틀러와 사별 후 조지의 어머니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 전 이미 4명의 자식이 있었으나 그중 둘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조지는 집안의 셋째로 자라게 됩니다. 원래 조진의 가문은 영국의 귀족이었는데 증조 부인 존 워싱턴이 영국을 떠나 미국 버지니아로 이주해 정착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거쳐 아버지 때에 이르고 조진의 집안은 담배 농장을 제법 크게 경영하고 아버지는 웨스트모어랜드 카운티 지역에 판사를 할 정도로 버지니아에서 상류층 가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조지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적으로 자주 불안정했으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뿐 가정에 무관심했고 어머니 역시 자식들에게 그리 살갑지 않은 냉정한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지 워싱턴에 관해 늘 나오는 얘기 중 하나인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도끼로 아버지가 아끼는 벚나무를 베었지만 사실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었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훗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린 조지는 집안의 가풍대로 집에서 가정교사를 통해 읽기나 쓰기, 수학 같은 기초학문을 배운 후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 역시 영국에 있는 학교를 진학해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1743년 조지가 12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며 영국 유학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조지는 책을 통해 독학으로 농사나 목축, 전기, 군사 등을 배우게 됩니다. 먼 훗날 정치인이 된 조지는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을 무척 아쉬워하며 부족한 부분을 엄청난 독서량으로 만회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스스로 해야 했던 집안에서 조지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제일 큰형 로렌스였습니다. 조지보다 14살이나 많고 어머니도 달랐지만 조지는 로렌스를 무척 좋아했으며 로렌스 역시 조지를 매우 아꼈습니다. 형 로렌스는 영국에서 공부를 한 뒤 영국 해군을 거쳐 영국 정규군이었던 버지니아 연대 장교로 복무할 정도로 잘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조지는 이런 형을 동경해 자신의 롤모델로 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된 로렌스는 버지니아 최고 가문이자 엄청난 농장을 소유한 재벌가 페어팩스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잘한 형 덕분에 조지 역시 부유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자신의 능력과 처가의 배경을 등에 업고 버지니아 하원 의원이 됐으며 버지니아 민병대의 부관 참모 자리에도 오르게 됩니다. 형의 장인인 페어팩스 대령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사돈 총각 조지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조지가 15살 되던 해 조지가 원하던 영국 해군에 입대할 수 있게 추천장을 써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격렬한 반대로 조지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형과 페어팩스 대령의 추천으로 측량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광활한 미국 토지에 대한 측량 업무가 무척 중요한 시절이었는데 1749년 조지는 18살에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서 측량사 자격증을 수여받고 전문 측량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측량 일을 하며 제법 돈도 벌게 된 조지는 그때마다 열심히 땅을 사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던 1752년 조지가 의지하던 형 로렌스가 그만 폐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형은 죽으면서 조지에게 유산으로 마운트 버넌의 농장을 물려줬는데 그 덕분에 조지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농장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민병대의 지휘관이었던 형의 후광 덕분에 민병대 중 한 곳의 부대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754년 오하이오 주변 북미 원주민들의 영토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인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조지는 새롭게 구성된 버지니아 연대의 중령이 되어 버지니아 의용군을 이끌고 프랑스 식민지 군대에 맞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1754년 5월에 벌어진 주먼빌 글렌 전투에서 조지는 전 병력을 잃고 혼자만 살아남아 프랑스 군의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석방이 된 이후 1755년부터는 민병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그렇게 많은 전투를 치르며 군사 경험을 쌓은 후 1758년에 이르러 전역을 하게 됩니다. 훗날 조지가 독립전쟁에서 보여준 발군의 실력은 알고 보면 이때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59년 전역 후 다시 고향 마운트 버넌으로 돌아온 조지는 그곳에서 젊은 과부이자 엄청난 부호인 마사 덴드리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지의 나이 28, 마사의 나이 27살이었는데
조지는 이 결혼을 통해 17,000에이커가 넘는 대농장과 3,000명이 넘는 노예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원래 땅까지 합쳐 22,000에이커, 그러니까 2,693만 평이나 되는 땅을 갖게 되며 조지는 순식간에 버지니아주 최고 갑부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둘은 사랑보다는 우정, 전략적 관계이자 사업 파트너로 서로를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지는 더 큰 야망을 위해 마사는 자신의 아이들과 재산을 관리해줄 힘있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서로 원하던 것이 딱 들이맞았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둘은 죽을 때까지 평생 결혼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제법 잘 맞았다고 하는데 다만 둘 사이에 자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조지는 대농장주로 명예도 얻고 엄청난 재산으로 풍족하게 살면서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작은 꼼수로 법으로 금지된 지역을 개척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조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220년 만에 이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한편 군인의 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조지는 다른 분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치였습니다. 결혼 전인 1758년 형 로렌스처럼 버지니아 하원에 출마했지만 실패한 그는 결혼 후 1759년 다시 출마해 하원 의원으로의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하원에 당선이 되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조지는 정치인으로서 그리 큰 인기와 명성은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설탕, 종이, 차 등에 대한 지나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은 거세게 저항했는데 그러던 1773년 3월 5일 보스턴의 부두에서 술을 마시던 노동자들과 영국군 사이에 세금으로 인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보스턴의 노동자들은 영국군을 향해 돌과 눈덩이를 던지며 야유를 보냈고 눈덩이를 맞은 영국군은 화가 나서 노동자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결국 보스턴 노동자 5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보스턴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773년 12월 16일 당시 차 무역을 담당하던 동인도 회사의 선박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세뮤얼 애덤스의 지휘 아래 보스턴 시민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위장하여 동인도 회사 선박에 실려있던 홍차 상자 342개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인들은 영국의 반기를 들며 독립국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 미국인들은 제1차 대륙회의, 제2차 대륙회의를 거치며 식민지군이라는 명칭을 대륙군으로 바꾸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의 길이 남을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만민은 평등하며 권력은 하늘이 왕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으며 이는 아직 왕이 있는 영국에 대한 공식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렇게 제2차 대륙회의에서 조지는 대륙군 총사령관, 그러니까 독립민병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병력, 훈련, 장비, 전술, 군수 등 모든 분야에서 민병대는 영국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패전이 이어지자 조지의 군인들은 도망을 갔고 밀린 봉급을 달라며 투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상가상인 상황 속에서도 조지는 포기하지 않고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군의 물자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간 승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가급적 전면전은 피하고 미국의 넓은 영토를 이용해 영국군을 끌고 다니며 지치게 만드는 게릴라 전순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다 1777년 조지가 이끄는 부대가 세러토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세를 몰아 1781년 요크타운에서 다시 영국군의 큰 승리를 거두며 조지가 지휘한 미국의 독립민병대는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군사적인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178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며 드디어 미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와야 될 것 같았던 대륙회의를 주재하고 결속력 없는 군대를 이끌어가며 전쟁을 승리로 만들고 동맹국인 프랑스와 의견을 조율할 때도 누구보다 공이 컸던 조지 워싱턴. 하지만 조지는 파리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미련 없이 총사령관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개인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 상황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87년 조지는 미국 헌법제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다시 정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조지는 헌법까지 다 만든 뒤 이제는 진짜 낙향하려고 했지만 이번엔 제발 대통령이 돼달라며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냐며 사람들은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지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1789년 4월 30일 58살의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미국의 제1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북부와 남부,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상공업주의와 대농장주의 등 극심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상처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또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양쪽의 목소리를 골고루 국정에 반영하며 미국이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합중국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 밖에도 화폐 발행, 유럽 대륙 분쟁의 중립적인 자세 유지, 효율적인 세금 제도, 국가중앙은행 설립 등 신생국가 미국이 국가로서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초석들을 다져나갔습니다. 조지의 성실한 리더십은 인정받아 4년이 지나 다음 대선에도 무난히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지에게 3선 대통령을, 아니 심지어 죽을 때까지 종신 대통령으로 있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물러나야 한다. 국민들이 함께 피 흘리면서 무너뜨린 폭정의 정치가 나의 3선 대통령 취임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고 혹은 민주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며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물론 조지 워싱턴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관한 가장 부정적인 면 중에 하나는 바로 노예제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 남부의 대지주들처럼 조지 역시 평생에 걸쳐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살았으며 젊은 시절만 해도 거기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독립전쟁을 거치며 노예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죽기 전 유언으로 자신과 부인이 사망한 후 모든 노예를 풀어주도록 당부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한 명의 노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대통령 퇴임 후 원로 자격으로서의 국정 참여도 거부한 채 다시 고향 마운트 버넌으로 돌아와 조용히 평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2년이 지난 어느 겨울, 조지는 말을 타고 산책을 나갔다 그만 인후염에 걸리고 맙니다. 지금이었으면 항생제 하나리면 나을 병이지만 당시만 해도 의사들이 치료를 한다며 선택한 방법은 방혈,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나쁜 피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지는 방혈 치료를 통해 몸속 혈액의 절반 가까이를 뽑아내게 됐고 결국 1799년 12월 14일 68세의 조지는 과다출혈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조지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영원히 권력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개념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던 시대로 종신집권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스스로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옴으로써 미국 대통령은 단임 아니면 재임만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만들어내며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는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한 대통령, 그리고 최고의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